오늘 영상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관심에 감동받은 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미즈노이고 일본인이고 도쿄에 거주하며 최근에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을 여행한 후 가장 놀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이 일본인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는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싫어하는 것일 뿐, 는 한국을 좋아해서 여행 오는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여성은 한국 여행 중 자녀가 큰 사고를 치게 되면서 엄청난 모욕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일본보다 상냥했던 한국인들의 태도 때문에 아주 큰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까지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일본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해요. 가까운 이웃 나라인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배웠죠. 그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배웠어요. 시간이 흐르고 과거를 청산하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학교나 방송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배웠던 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대학교 때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지나간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 때문이었죠.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대학교 동기로 저와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중 일본과 한국의 현실을 알게 된 거죠. 한참 동안 토론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일본이 한국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보통의 일본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군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그 문제는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의 손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희의 토론은 언제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끝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불같았던 그런 관심도 어느 순간 사라지더군요. 졸업을 위해 학점을 관리해야 했고 경쟁이 치열한 취업문을 뚫기 위해 현실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일본 내에선 그런 감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에 한동안 잊고 살았죠. 그 시간 동안 남편과 결혼했고 예쁜 딸 사쿠라도 낳았어요. 단란한 가족을 꾸리며 작고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사쿠라가 잠들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해서 전 당황했어요. 틈나는 대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부부라 이렇게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이야기한 건 처음이기 때문이죠. 저녁 먹은 걸 치우고 사쿠라를 채우는 순간까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마치 사쿠라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사쿠라가 잠자리에 들고 저와 남편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는데 남편이 잘 마시지 않는 술을 가지고 앉았어요. 전 자연스럽게 함께 먹을 안주를 꺼냈는데 심장이 쿵쾅대며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지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술을 따르고 마시고 반복하기 시작하더니 저에게 무슨 말을 꺼낼 것처럼 쳐다보고 다시 술을 먹고를 반복하더군요. 한참을 남편이 그러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다 겨우 어렵게 꺼낸 저의 말은 안 좋은 일이냐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상하고 있으니 내 걱정은 말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남편은 말없이 술을 다시 따르고 제 눈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힘없이 끄덕였어요. 그리곤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더군요. 천안도에 한숨을 쉬며 한국에 가는 게 뭐 그리 큰 걱정이냐고 출장 다녀오는 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남편에게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직감적으로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 짧은 출장이 아니라 길게 가야 하는 거냐며 걱정스러운 듯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의 답을 듣고 전 남편이 마시던 술잔을 가져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적어도 몇 년은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고 혼자 가는 게 아닌 온 가족이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남편과 대학 시절 밤새며 나누었던 한일 관계의 실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사실도 생각났죠. 그 생각이 나자마자 어떻게 사쿠라를 데리고 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니 그에 대해 뭐라고 할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른이잖아요. 하지만 사쿠라는 달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쿠라가 가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며 사쿠라와 저는 일본에 남아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하더라도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이번 기회가 딸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한국행은 불안했어요. 최선의 선택이 맞을지에 대해 매일 남편과 고민하며 일단 부딪혀보자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한국 출장, 그리고 저와 사쿠라의 한국 여행 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지낼 집을 남편 회사에서 구해줘서 한국으로 갈 때 크게 준비할 건 별로 없었어요. 한국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느낀 감정은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놀라움이었습니다. 도쿄에 살다 보니 일본에서 제일 큰 하네다 공항을 이용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하네다 공항보다 깔끔하면서도 거대해 보이더군요. 아마 이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이 과거에 매여 일본을 싫어한다. 사실 때문에 아직도 일본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일본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은 오이문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죠.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퇴근 시간과 가까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공항에는 일본어로 된 안내 문구도 있어서 지하철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 역사에 도착했지만 지하철표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색도 하고 표 끊는 곳을 찾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유심히 보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에게 다가오시더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영어로 물으셨어요. 저희는 지하철표를 구매하는 방법을 검색한 사이트를 보여주며 이곳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할아버지 도움으로 쉽게 지하철표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희가 지하철표를 끊고 들어가는 걸 보시더니 나갈 때 반납해서 반환금을 챙기라며 마지막까지 저희를 도와주시더군요. 사쿠라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 무언가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건 아는 것 같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던 길을 멈춰 한국인 할아버지 쪽을 쳐다보더니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전 그런 사쿠라의 머리를 쓰다듬어줬고 우리 가족은 기분 좋게 지하철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남편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한국인이 일본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 같았기 때문에 짧지만 지금까지 느낀 느낌들을 공유하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한국 생활의 시작이 무난해서인지 일상 역시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쿠라가 기특했어요. 사쿠라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한국의 국제학교를 알아보았고 입학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교에는 일본과 한국 이외에도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쿠라가 잘 지낼 수 있을지가 항상 걱정이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의 걱정과 다르게 사쿠라는 다양한 국적 아이들과 잘 지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한국인 친구 이름이 나오더군요. 정말 의외였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별다르게 영어 공부를 시킨 적 없고 남편의 한국 출장이 결정되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알려주기 시작해 영어가 서툰 사쿠라였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알려주지 않은 한국어까지 섞어가며 의사소통을 하려는 모습이 정말 예쁘게 보이더군요. 걱정했던 것보다 사쿠라는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사교적인 사쿠라 모습에 한국에 온 게 어쩌면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며 걱정했던 우려와 다르게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저는 온전히 사쿠라 육아를 전담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평일 낮에 시간이 많았어요. 사쿠라 역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저학년으로 학교가 일찍 끝나서 학교가 끝난 이후에는 사쿠라와 손을 잡고 시내를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복잡하지 않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관광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쿠라가 만화박물관에 가고 싶다고 해 시내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분명 알아봤을 땐 지하철역을 나와 직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주위를 살피며 걸었는데 전혀 다른 곳이 나왔죠. 다시 뒤돌아 지하철역으로 갔고 출구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걸었는데 아빠와 똑같은 곳으로 제가 찾아왔던 길이 틀렸는지 도무지 만화박물관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봤는데 때마침 한국인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날 도움을 주셨던 게 한국인 할아버지라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당연히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군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붙들고 제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들으시더니 위치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마 제가 찾아본 정보는 그 전에 올린 것 같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옮긴 위치가 여기서 멀지 않으니 길을 건너 모퉁이를 돌면 된다고. 손으로 위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정 감사하다고 할아버지께 인사하고 횡단보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 사쿠라가 저와 붙잡은 손을 뿌리치더니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길을 건너면 된다는 소리에 뛰기 시작하는 사쿠라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사쿠라는 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빨간불인데 건너려고 도로에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승용차가 사쿠라 바로 앞에서 긴급하게 멈추더군요. 다행히 사쿠라를 발견하고 급하게 멈추는 차 덕분에 연달아 뒤에 차도 멈추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제서야 사쿠라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사쿠라에게 전 뛰어갔고 사쿠라는 놀랐는지 그 자리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갔고 저 역시 사쿠라에게 다가가면서 속으로 상당히 긴장했어요. 일본에선 이렇게 아이 문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호되게 혼나고 멈춘 차량의 운전자들이 내려 다들 한마디씩 욕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동안 도로 한편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죠. 그런 상황은 일본에서도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교육 여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더군다나 전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 얼마나 심한 욕을 들어야 할까 긴장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한국인은 사쿠라에게 다가가자마자 사쿠라의 무릎을 살폈어요. 차가 급정거로 정차하면서 큰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에 사쿠라가 넘어지는 걸 보았는지 무릎이 까지지 않았을까 걱정한 거죠. 전 운전자에게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놀랬을 사쿠라를 일으켜 세우고 사쿠라에게도 운전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어떻게든 한국인들을 진정시키고 더 큰 일로 번지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니 좀 전에 제가 길을 물어봐 길을 알려주셨던 할아버지였어요. 제 뒤를 따라오셨는지 사쿠라와 저에게 괜찮냐고 짧게 물으시곤 운전자를 향해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하기 시작했죠. 운전자는 당황했지만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했어요. 뒤에 차들이 무슨 일이 났는지 몰라 빵빵거렸지만 이내 다른 차선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상황은 생각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빠르게 정리되더군요. 급정거를 한 차량이 큰 소리로 혼내거나 욕을 안 한 것도 신기했는데 뒤에 있는 차량들도 아무런 말 없이 사라지는 게 너무 감사할 정도였어요. 모든 차들이 다 정리되고 저와 사쿠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시 인도 위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셨어요. 사쿠라 손에 쥐어주시면서 빨간불은 건너지 말라는 뜻이라며 건너면 안 된다고 다정하게 알려주시더군요. 사쿠라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탕을 먹어도 되냐고 할아버지에게 물었고 이내 할아버지가 주신 사탕을 먹더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는지 웃기 시작했죠. 정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무 사심 없이 친절한 한국인들인데 저와 남편은 겁을 먹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거라고 지레 짐작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니 같은 한국인을 대할 때보다 오히려 훨씬 친절했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에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했어요. 남편은 묵묵히 듣더니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일본에서 오늘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채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는 척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답니다. 저 역시 남편 말에 동의했어요. 일본에서 한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성인처럼 행동했는데 원 아니었던 거죠.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사쿠라는 한국과 일본 사이를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바른 아이로 컸으면 하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사쿠라를 키우는 게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것도 남편과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출장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되도록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답니다. 그녀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친절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 한국인은 국적을 이유로 개인을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텐데요. 특히 아이를 향한 친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직장 때문에 한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 가족의 경험담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